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와 헬레니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교과서는 110쪽입니다. 먼저 로마 공화정의 성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로마는 처음부터 공화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공화정이라는 말은요, 군주가 없는,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권력이 시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처음에 왕이 있는 왕정이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쫓아내고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로마 귀족이 쫓아낸 왕은요, 에트루리아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이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평민들이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분투쟁을 벌이는데요. 귀족들이 이 평민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고요.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등 여러가지 법률의 제정으로 시민의 권리, 평민의 권리를 점차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가 점차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3차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데요. 3차에 걸친 전쟁 끝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서지중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에니 전쟁 때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면서 속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속주는 식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속주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로마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요, 아나톨리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은 페르가움이 로마에 항복하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팽창하면서 라티푼디움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평민들은 중장보병으로 군에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농경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농경지를 유력자들이 차지하고 노예노동으로 경영한 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자영농들이 토지를 잃고요, 가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형 그라쿠스는 토지 소유에 상한을 두고자 했고요. 동생 그라쿠스는 저렴하게 곡물을 평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은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로마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벌쪽파와 민중파가 나뉘어져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혼란한 상황 중에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우스, 술라 같은 군인 정치가들은요, 무직자,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기와 퇴직 후에 토지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군인으로 삼으면서 군인들을 사병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군인 정치 말기에 이제 삼두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삼두 정치는 공화정의 정치 체제를 무시하고 이제 3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정치를 하던 체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3사람끼리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한 사람만 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두 정치 때는 카이사르가 살아남았고요. 두 번째 삼두 정치 때는 옥타비아누스가 살아남아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로마 공화파,
공화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제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한편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제정이라고 부르는 로마 제국인데요. 제정 로마는요,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서로마를 기준으로 기원 후 5세기까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중국은 한나라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고, 서아시아는 파르티아와 사사왕조 페르시아, 남아시아에는 쿠샨 왕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2차 삼두 정치에서 이제 혼자 권력을 차지하게 된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 군대와 재정을 모두 장악하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군대의 지휘권과 공화정의 주요 관직을 모두 독차지하면서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의 체제를 활용해서 자신의 지배를 합법화하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왜 스스로 황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화정의 체제를 이용하고자 했을까요? 네,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라 그래서 약 200년간 유능한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도로와 화폐, 도량형이 정비되고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동서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현제라 그래서 5명의 황제가요,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에게 넘기면서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낸 것이 이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황제의 자리를 이제 군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영향으로 도시와 상공업이 쇠퇴하고 콜로나투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콜로나투스는 콜로누스라고 하는 소작농들을 농지에 예속시켜 놓고 농사를 짓게 했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점차 로마 제국이 쇠퇴해 갔고요. 이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고자 했던 것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등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제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치해보고자 제국을 넷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통치자 중 가장 강력했던 자신이 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전제 군주제를 실시하면서 황제권이 강화되었고요. 화폐개혁과 군사개혁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누었던 제국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수도를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게 되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후에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 약 1000년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로마는 결국 동서로 분열되게 되고요.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서로마는 5세기 후반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그 이후로도 1000년 가까이를 더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로마가 남긴 유산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는 로마 초기부터 로마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제정 로마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로마 후기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요. 이 크리스트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이 크리스트교는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겨서 거부를 했고요. 이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 끝에 콘스탄티누스 때에는 공인을 받았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화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로마 후기에 종교는 크리스트교였는데요. 이 로마라는 세계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크리스트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로마의 행정 조직을 따라 교회 조직이 형성되면서 이 이후 중세 서유럽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문화가 서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시기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로마의 대형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로마 문화의 특징은요, 실용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요, 법률과 건축, 토목 등이 발전했고요. 또한 서양 문화의 원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고요. 크리스트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융합시켜서 서양 문화의 원형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능력에 따라 신분이 올라가거나 속주 출신의 황제가 있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로마의 개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